장군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의식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박정희 대통령에서 불손한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역사 공부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새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아온 동안에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못했고, 그저 시험 칠 때 답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 막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뭔가 이거 우리 국민들의 한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부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건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인준하에 남한만이라도 건국을 따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정말 우리는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모두 고생을 할 텐데, 그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가 국민들 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왜곡돼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물론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우리 이후에는 어쩌면 그 전교조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것 때문에 국민들 속에 참 건국에 대한 긍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대국을 만들려는 그 기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강해졌어요. 오죽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독재니 뭐 이런 걸로, 군 독재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 문화, 이 모든 거에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큐멘터리, 건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현대사를 지금 영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제목이 하보우만의 약속이란 제목을 줬어요. 하보우만의 약속. 무슨 좀 뜻입니까? 얼른 들으면 외국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 중에 축약을 해서 하보우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국가도 제가 다시 역사를 공부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사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안익태 선생님이 가사를 받으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사라는 걸 밝힌 책을 봤어요. 안익태 선생이 가장 작곡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주고 각성을 주고 염두에 두었던 대목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라는 게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구나. 그래서 꼭 이거를 현대사를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감독님께서는 11.6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뉴스 다음 날 그 뉴스를 듣고 춤을 추셨다고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 우리 가정의 어떤 잘못된 저걸로 역사를 현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신익희 선생을 좋아했어요.
신익희 선생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제 동생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어린이날 이렇게 그 서울운동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행진해서 돌아오는데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호해가 날리고 그걸 보고 난 울면서 굉장히 울면서 행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 친일파적 행정을 했다. 또 독재자였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는 또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된 게 북한에는 일본 사람들이 중공업 위주로 광산 위주, 발전소 위주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앞섰고 남쪽은 농업 위주로 일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북한보다 약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바꿔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또 돌아가신 날 갑자기 새벽인데 아버지가 만세 만세 하면서 2층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야 박정희가 죽었다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좀 한이 맺힌 게 있었구나라는 거 보니까 저랑 제 동생 배우하던 이용호랑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마초 그 연예인에 섞여가지고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으로 놀고 있었거든요. 영화도 못 만들고. 거기다 또 내 여동생은 이화여대 사회학과인데 학생인데 시위 농성에 앞장서 가지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서는 아이 셋이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역사를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역사적인 관점의 변화의 계기랄까요? 이 뭐라 그러죠? 그 기울어진 국민들 속에 갈등이 심한데 그 기울어진 속에 저렇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가 간이 어떤 잘 알지도 못하고 결의 하나라든지 북한과 같이 좌우합작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이전에 다 있었던 일인데 지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무서워졌어요. 저는 중국에서 중국 땅으로 백두산을 가는 길에 그 도로 쪽 가에 옥수수밭이 끊임없이 지나왔는데 그 옥수수밭에 끊이지 않고 있는 그 광활한 옥수수밭을 보면서 야 중국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문에 딱 앉았는데 도문 건너편 두만강 한경도죠. 근데 그 옆에까지 시퍼렇고 왕성한 그 옥수수밭은 간데 없이 북한 땅은 막 갈대가 잡초가 무성한데 너무 척박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센티멘탈에 빠졌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단이 아니었으면 저 거대한 중국에 의해서 남한 저 부산 끝까지 결국은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분단이 있어서 그나마 남한만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통일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정치 역사를 다시 재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세월호 때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촛불 시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린애 모르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말 나는 그 영화 감독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나는 이순신 장군은 너무 옛사람이라 어떤 모습인지 캐릭터인지 실감이 오질 않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교사였는데 그 교사의 정신이 그대로 군인으로 가가지고 군인이 돼서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보니까 이 연설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현실과 비슷한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대목들이 있습니까? 가령 혁명하고 이게 아마 1년 뒤인가 본데 5.16 혁명 뒤에 인마인데 유혈 없이 혁명에 성공하고 30여 명의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긴급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패와 부정을 뿌리 뽑는 일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축제자와 매표 행위로 공명성부를 더럽힌 정치가와 뇌물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관들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실 같아요. 꼭 보면은.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으니까 권력의 최고 순회가 그걸 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어느 틈에 그런 걸로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셨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짧게 얘기하긴 너무 벅찬데 이 연설마다 감동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림. 그 다음에 제가 늘 이렇게 아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 헌장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를 어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단순한 오직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이 글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걸 억지로 외우기도 싫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큰 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어느 지도자가 그 생각을 가질 지도자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초에 딱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저는 지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보우만 영화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다룹니까? 아니면 주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거의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이 모습까지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극영화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완전한 다큐멘터리죠. 이 다큐멘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지금 잘못 드라마화 시키면은 그 좌파들이 흔히 말하는 수구꼴통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역사적인 진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금년 안에 모든 편집을 끝내고 내년 초부터 개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까지 기다리면은 하보우만의 약속. 하보우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그 영화를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언젠가 선생님 기회가 닿는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박정희 대통령께도 죄송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뵌 적도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 형은 바로 위에 3살 위에 형은 유치원 때 합창 콘덕터 지휘를 했었는데 유치원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그 발표를 했었어요. 아버님도 이승만 대통령 때 영화 검열관이었죠. 공무원이었죠. 네, 근데 아버지 속에는 좀 진보 의식이라 그럴까요? 신익기 선생을 좋아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께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대통령님이 안 계셨으면은 나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사회, 문화, 또 역사 이 모든 의 성과를 도무지 가져올 수 없던 것인데 이순신 장군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의식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박정희 대통령에서 불손한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보오만의 약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흥행도 크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행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흥행이 잘 돼야 많은 국민들 속에 얼이 심어지니까요. 지금 전교조의 얼과 민노총의 얼과 이런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